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덧없고 의미 없는 결혼 생활에 담긴 회한에 대한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그동안의 서력을 씻고자 용기를 내셨고, 사연자분의 용기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남은 게 있긴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찢어질 듯 아프다고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치는 몸 통증들, 그리고 두통들. 결혼 20년 동안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픔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단단히 용기를 냈어요. 한 번도 제 주장을 펼쳐본 적이 없었는데 이판사판 공사판인 마당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번 부딪혀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제 뜻을 굽히지 않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니깎게 감히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또 저러다가 후회하지. 잘못했다고 빌어도 절대로 봐주지 말자고 남편과 편을 먹고 저를 협박을 하셨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들이 싸질러 놓은 똥 니들이 치우라고 말이죠. 나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테니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 말이죠. 당신이 먼저 이야기한 거야. 내가 먼저 이혼 이야기 꺼냈어? 네가 먼저 니네 엄마 집에 다녀온 뒤에 나한테 이혼하자고 종주먹 들이댔잖아. 왜? 막상 이혼해 주겠다고 하니까 겁나니? 찌질하게 빌고 미안하다고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져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 왜? 이상해? 내가 미친 것 같아? 네가 내뱉은 말이니까 책임져. 그리고 이혼하고 싶어서 너 지금 환장했잖아. 니네 엄마도 그렇고 네 그 잘난 누이들도 그렇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이혼 당장 해주고 나도 내 인생 살아가 볼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짜증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제 넌 나한테 잔소리할 자격 없어. 알아? 네가 뭔데 아직까지도 나한테 지랄을 하는 건데. 당신 정말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너 나한테 너라고 한 거냐? 와, 나이 먹은 여편네들 살쾡이 되다가 결국에는 호랑이 된다더니 너도 지금 그 꼴 하겠다 뭐 이거야? 당신이 좋게 넘어갔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안 나오는 거였잖아. 그런데 당신이 고집을 부린 거잖아. 그 늙은 노인에 수발되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당신은 그 노인네가 불쌍하지도 않냐? 당신 어머니 생각도 안 나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모질어? 왜 이렇게 사람이 징글징글해졌냐고. 웃기고 있네. 그럼 너를 너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야 하는데? 야라고 부를까? 야, 너랑 나랑 동갑이야. 밥그릇도 동일한 사이인데 왜 내가 너한테 너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 너 정말 까마귀 고기를 처먹은 거니? 지금 네 입에서 우리 엄마 이야기가 나와? 우리 엄마 쓸쓸하게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너 나한테 뭐라 했어? 그게 아들 없는 노인네들의 쓸쓸한 말로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 이런 슬픈 며느리한테 니네 엄만 뭐라 했니? 그러기에 아들 하나 정도는 낳았어야지. 딸내미만 줄줄이 낳으니 저리 처량하게 가는 거라고 떠들어댔었던 거 기억 안 나? 니네 엄마 하나도 안 불쌍해. 내 엄마 주가 없어져서 엄마라는 존재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나한테 니네 엄마 불쌍하지 않냐고? 그리고 내가 모질다고? 징글징글할 정도로 독하게만 했었던 것들이 누군데? 그 입 닥쳐. 확 찢어버리기 전에. 다친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오자고 남편은 매일 저를 들들 볶았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그러자라는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필연적으로 있기 마련인 갈등들. 그것도 한몫했겠지만 그렇게 지들 엄마 불쌍타, 지들 엄마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를 뜯어먹을 심산으로 달려들던 시누이들은 왜 잠자코 있냐는 거였습니다. 막내인 남편은 위로 지독한 시누이 둘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 외에 시누이들의 시집살이 또한 대단했었는데 두 여자들이 쏙닥쏙닥거리며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물어댔는지 아직도 가슴 한켠이 뻥하고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란 작자는 제 편을 좀 들어주었느냐. 만일 그랬다면 다 늙어가는 마당에 제가 이혼을 결심하겠습니까? 누나들 일하면 벌벌, 자기 엄마 일이라면 또 벌벌. 만만한 것은 언제나 저였고 툭툭 치면서 감정 쓰레기 바지 노릇을 해야 했었던 것은 바로 저란 사람이었습니다. 니네 잘난 누나들 있잖아. 니네 엄마라고 하면 벌벌 떠는 그런 누나들. 왜 그것들은 이런 일에만 가만히 있는 건데? 왜 항상 지들 불편해질 만한 일에만 쏙 빠지는데?
매일 모자라다고 나 같은 며느리 들인 니네 엄마 불쌍하다고 항상 그것들이 얘기했었잖아. 못 믿을 사람이고 니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모질 같은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잘하고 잘나 빠진 그것들 보고 하라고 해. 내 손 빌리려고 하지 말고. 결혼 내내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아들 하셨습니다. 그 연세 그 또래 노인들 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내 시어머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어머니들 역시 그러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막내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셨겠어요. 노예처럼 부려도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해도 그러려니 했어요. 저 노인네 살면 얼마나 살 것이며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 엄마니까 제 힘을 빌려 보살펴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남자의 엄마인데 제 팔자려니 했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더군요. 당해주면 참아주면 만만하게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인간 취급 안 하는 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간 취급, 며느리 취급, 아내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아이들만 보며 살아갔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을 말이죠.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에도 언니와 여동생보다 장례식장에 늦게 가야만 했고 더군다나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것을 눈치를 봐야만 했었죠. 그 당시에도 남편 끼니를 걱정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누이들은 한술 더 떠서 장례식 끝나고 엄마를 보낸 제게 한 이틀 정도는 모텔에서 생활을 하라 하더군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재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옳게 이틀 동안만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근처 모텔에서 생활하도록 해. 지금 옳게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의 영혼들이 옳게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라고. 한 이틀 정도 모텔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다 떼어놓고 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들어갔다가 집에 귀신 달라붙으면 어쩌니?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괴롭히면서 데리고 가고 싶어 한다던데. 옳게 엄마가 우리 동생 평소에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잖아. 만약 우리 동생한테 뭔 일 생기면 옳게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모텔에서 그 불길한 것들 다 떼어놓고 가도록 해. 우리 엄마한텐 전화도 하지 말고. 괜히 약한 우리 엄마한테 그 기운 옮겨가면 안 되니까. 알겠어? 시누이들의 억지스러운 말을 따라준 건 아니었지만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울면서 시누이들이 한 말을 하니 누나들이 워낙에 본인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이 혈육들인가 봅니다. 남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본인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참 나쁜 사람들인 거죠. 이번에 이런 사단이 난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철심으로 고정을 하는 수술을 했고 깁스를 해놓은 상태였었죠. 하필이면 오른쪽 손목을 다쳐서 생활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제가 손목을 다치고 얼마 안 있어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가시다 그만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살짝 금이 가서 깁스를 하셨는데 그 사건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편한 다리로 혼자 시골에서 생활하실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효녀, 효자, 시누이 둘이나 남편은 제게 그러더군요. 잠시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가 요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만일 제가 손을 다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손을 다쳐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도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었는데 시어머니 깁스하셨다고 요양을 바라다니요. 게다가 살짝 실금이 간 정도라서 반깁스를 하시고 계신 상태였는데 말이죠. 싫더군요. 저도 나이 먹고 늙어서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는 판국인데 시어머니 수발이라뇨. 게다가 불편한 손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지금 반깁스 하신 거잖아요. 약간 불편함만 있으신 거고 생활하신 데에는 별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손을 봐요. 제대로 손을 못 써서 내 몸 하나 제대로 씻지 못하는 형국인데 어머니 수발을 내가 어떻게 들겠어요. 이번엔 나 좀 배려 좀 해줘요.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좀 드나들면 어때요? 제 말에 남편은 뿔이 잔뜩 났고 그날부터 저랑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싫은 티를 너무 냈나 싶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말이죠. 그런데 시누이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거라면서 말이죠.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누이들은 제가 시어머니 상태를 너무 나몰라라 한다는 거였습니다. 나 동생한테 올케 간 이야기 듣고 혈압 올라서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 아픈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지금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이니? 네가 손 좀 다쳤다고 우리 엄마 돌보는 거 싫다고 했다며? 그렇게 걱정이 되면 우리 보고 드나들라고? 네가 이제 막 나가는구나. 나이 먹고 배는 게 없지?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야, 며느리가 왜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남동생을 왜 낳은 건데? 늙어서 힘 떨어지면 아들한테 의지하려고 그 고생해가면서 남동생 낳은 거야. 우리 엄마 남동생 낳을 때 거의 죽을 뻔했었거든? 딸만 낳은 니네 엄마는 그렇게 가셨어도 우리 엄마는 그렇게 못 보내. 며느리가 있는데 왜 그곳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해야 하는데. 너 정말 어이없다. 어디서 감히 네 입에서 싫다는 말이 나오니? 군소리 말고 엄마 이번 주 내로 모셔올 테니까 극진히 모셔. 알겠어? 정신 나간 시누이 같으니라고. 이것들은 저를 무슨 바보 천치로 하나 봅니다. 아무리 손이 사람이라고 해도 야라뇨. 너라뇨. 다 그동안 제가 쌓아놓은 제 바보 같은 이미지 때문이겠죠. 저란 사람은 저리 대해도 된다고 지들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리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저도 지치더군요. 그동안은 어린 아이들 때문이라도 버텨야 한다고 이를 꽉 물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받아쳤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싫어요. 저야말로 지금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라서 요양을 하러 갈 판이라고요. 한쪽 손은 아예 쓰지를 못하는데 어머니 수발을 들라고요?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시면 형님이 하세요.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형님이 직접 형님 집에 모시면서 수발 들어 드리라고요. 그리고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아들이 없어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가시는 게 맞고 어머니는 아들이 있으니까 며느리 수발 들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대요? 그럼 형님 미래도 뻔히 보이네요. 형님도 아들 없으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형님도 비참하게 처량하게 그렇게 이 세상 떠나시겠네요? 안 그래요? 이만 했으면 저 할 만큼 했거든요. 이제 입으로만 떠들지 마시고 형님들이 직접 하세요. 효녀처럼 보이고 싶으시면 말로만 말고 효녀처럼 행동을 좀 하시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혈육인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시누이는 계속 전화를 해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갖은 욕설을 하더군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안 들어오나 했더니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하더군요. 푹 가라앉은 목소리로 남편은 제게 이제 그만 살자고 했습니다. 누나에게 제가 한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안아 보이는 여자와는 살 수 없다나요? 부러진 손목을 하고 있는 지 마누라는 보이지도 않고 방깁산 지 엄마만 보이는 그런 남편. 내 몸이 좀 불편해서 네 엄마 모시는 것은 좀 힘들겠다고 하니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는 남편. 입만 살아서 엄한 며느리만 잡는 시누이들. 20년 이들과 엮여 살았었는데 이들은 저를 이런 사람 취급밖에 안 해주더군요.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에 잠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상황까지 온 이상 저도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만큼 했었거든요.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사람의 변해도 너무 변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못해주고 우리 어머니도 살가운 분이 아니었다는 거 인정해.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르지 않아? 어머니가 다치셔서 그런 건데 평생 모시고 살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다리 편해지실 때까지만 모셔오자고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싫은 티를 내고 해야 해? 누나들한테도 그래. 당신이 뭐 싸움닭이야? 무슨 말만 하면 누나들 걸고 넘어지는데 누나들은 출가 외인이야. 누나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돌보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들이고 당신이 며느리니까 이건 우리 몫인 거잖아. 모든 며느리들이 자기들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걸 왜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건데? 나 이번에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당신 이렇게 생각 없고 매정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당신과 함께 살기에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내일 모레 올라갈 테니까 그 전까지 당신 짐 다 빼도록 해. 서류는 작성해서 당신이 가 있는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암튼 우리 이제 이혼하자. 저리 말하면 남편 생각에는 제가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차분하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실망을 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거 알아? 나는 당신한테 진즉에 실망했었고 더 이상 상할 마음 조각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 내가 변했다고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결같니? 우리 같이 산 지 20년이야. 20년 동안 나란 사람이 당신한테 어떤 존재였었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겠다. 당신한테 나란 존재는 애 낳아주고 당신의 식구도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그런 존재였던 거였지. 나한테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나란 사람도 사정이라는 것이 있고 나란 사람한테도 인격이라는 게 있어. 당신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어머니 일? 그래, 평생 모시자고 하는 거 아니지. 잠시 불편하시니까 좀 나아질 때까지 보살펴 드리자는 말 잘 알지. 그럼 난? 당신 눈에 내 손목이 보이질 않나 봐. 당신이나 형님들이나 이번 한 번만 나를 배려할 수는 없었을까? 형님들이 출가 외인이라고? 꼭 이럴 때만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하더라. 그렇게 남의 집 며느리 된 사람들이 왜 사사건건 나한테 며느리 둘이 잘하라고 간섭을 했던 건데? 그동안 묵묵히 당신 식구들한테 잡혀 살았었는데 그래도 20년 정도면 이제는 정들만도 하고 사정 봐줄만도 한데 당신 식구들 눈에는 그것조차 보이질 않나 봐. 10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했다고 처음으로 한 번 거절했다고 당신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래, 이혼하자. 나도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이야기해줘서 차라리 고마워. 모든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왜 며느리들만 이런 걸로 압박을 받아야 하고 고민을 해야만 하는 걸까? 사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며느리들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럼 나 이제 그런 며느리 노릇 그만할래. 그리고 당신 웃긴다. 내가 왜 나가?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당신이 나가야지. 집에 오는 시간 알려주면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워줄 테니까 당신 짐 싸서 나가도록 해.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 위자료 청구 많이 할 거야. 나도 먹고 살긴 해야 하니까 20년 동안 불임 당했던 거 돈으로라도 보상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어디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 나도 이제는 이 판 사판이야. 제 말에 남편은 네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리곤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이혼하자는 말에 그러마라고 대답을 하기만 했을 뿐인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답변 하나만으로 남편에게 한 방 먹인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날은 더 이상 남편에게 전화가 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여차저차한 상황 설명을 했고 안타깝지만 너희들의 아버지와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수긍을 하더군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이가 그러더군요. 하실 만큼 하신 거고 이제는 좀 그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요. 그동안 아이들도 봐온 게 있으니 저를 비난하기보다는 응원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엄마를 응원하는 자식들이라니 아이들에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거든요. 다짜고짜 시어머니는 저를 끌어내려 하셨고 얼른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치며 제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다쳐 불편하다고 하더니만 어찌나 팔팔하던지. 제가 버티자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잡힌 멱살을 놓게 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니 갑자기 혼자 나가 떨어져서는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이것이 늙은 노인네한테 손을 댄다고 말이죠. 이것이 아주 나를 죽이네 죽여. 그래 오늘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 독한 것 같으니라고. 네가 지금 나를 이겨먹으려고 들어? 엄연히 여긴 우리 아들 집인데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보고 나가라 말라야. 이혼한다고 답을 했으면 네가 나가야지. 왜 여기서 버티고 있냐고. 이 집 사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네가 지금까지 돈을 한 푼 벌길 했니? 아니면 이 집 사는데 한 푼 보태길 했어? 평생 우리 아들 등에 업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서 너란 것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대가리에 똥 만든 게 이 집을 욕심내? 아주 도둑을 키웠구나. 도둑을 키웠어.
입은 찢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여기가 네 집이야?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어디서 도둑 심보리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야? 얼른 썩 꺼져, 이 호랑말코 같은 거 사. 이혼은 반갑지만 재산 분할은 아깝겠죠. 더군다나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시어머니 말처럼 결혼생활 내내 돈 한 푼 벌어온 적 없었고 집에서 놀기만 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남편이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미안하다, 잘못했다 싹싹 빌었어야 했는데 그러자라고 대답한 것도 괘씸했을 것이고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저를 찢어버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렇더군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재산 분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잔뜩 찢긴 목덜미의 상처를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피도 몽글몽글 맺혀 있더라고요.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런데요. 지금 저한테 이러시면 그 귀한 아드님한테 피해만 갈 뿐이에요. 지금 제 목덜미 긁어 놓으신 거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갈 생각이거든요. 가서 진단서도 끊고 시어머니한테 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참이라고요. 살면서 저한테 한 번 도움 주신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네요. 그 효녀 딸들도 와서 저한테 행패 부리라고 하세요. 뜯어먹고 찢어먹고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 하세요. 그럴수록 저는 남편의 돈을 더 가져가는 거니까요. 이 집이 남편 집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 사람 명의고 그 사람 돈으로 결혼 후에 산 거 맞죠. 그런데 20년 같이 살면서 제가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았지만 이혼하면 법적으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네요. 결혼생활 내내 쌓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살면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남편의 돈을 저한테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한다 할 때 기분 좋으셨죠? 이제 저 같은 거 안 보니까 얼마나 속 시원하셨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도 속 시원해요. 그동안 놀면서 20년 결혼생활 했는데 그 결혼생활 마치고 제 생활 즐기려 하니 돈을 준다네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난리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드님 돈을 덜 빼앗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궁리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숨겨놓은 것은 없나 샅샅이 뒤져볼 생각이거든요. 남편은 지금 저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말이죠. 정말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그들에게 오만장 다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용서라뇨. 없던 일로 하자라뇨. 이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 돈 주는 것이 싫은 거겠죠. 이혼을 하자고 당당히 이야기해서 그러자라고 맞대응을 했더니 이제 꼬리를 내리고 그러지 말라고 2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한순간에 끝낼 수가 있는 거냐고 하소연하는 남편. 저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입니다. 소송을 걸어서라도 꼭 이혼을 해야만 겠습니다. 이 징글징글한 곳에서 탈출해서 남은 제 인생은 좀 저답게 저만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다잡은 마음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저를 좀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힘없는 여성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